알쓸신성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비뇨기과 의사가 바라본 적당한 성관계 횟수에 이어 오늘은 성관계 횟수가 많은 커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산대병원 비뇨기과 박현중 교수님 나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의 이제 좀 편차가 좀 크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그런 편차도 있을 거고 성 파트너와의 좀 케미, 교감 이거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개인 편차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인자가 있겠죠. 물론 개인 건강, 그리고 원래 이제 본인이 가진 남성 호르몬 농도, 체질적으로 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못지않게 아마 상위 한 몇 번째 안에 드는 이유가 성상대자와의 케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 성관계에 대한 흥미라든지 욕구가 감소가 저는 더 빠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상대방 배우자들이 나이 들어서도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또 남자 또 건강이 받쳐주려면 그런 커플에서는 이 성관계도 높은데요. 여자분들이 뭐 좀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성관계를 우리 남편하고 하기 싫어 이렇게 해보는 순간에는 성관계 아무리 성관계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못하는 경우. 부부간에서도 강제로 하는 건 현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케미, 교감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횟수가 완전히 달라요. 엄청난 엄청 달라죠. 하늘 땅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다, 그죠? 그게 바로 제가 이 발기부전 환자들 치료할 때 겪는 곤란함 중에 랭킹 한 1, 2, 3위 안에 드는 곤란함입니다. 아무리 제가 남자 쪽을 치료를 해도요. 이 남자분이 실제 부부관계를 해야 될 사모님께서 남편하고 하기 싫어요. 이래 되면은 저는 저하고 그 환자는 열심히 치료했지만 돌아오면 뭐 그거 되는 거예요. 이제 발기부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뭐합니까? 이제 파트너가 없는데 파트너가 없거나 파트너가 안 하려는데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여성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기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제 환자를 보고 있는데 환자가 나가고 나서 바로 그 진료실 문을 열고 사모님 살짝 들어와서 방금 처방한 발기부전 약은 빼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보호자가 와서 교수님 남편 때문에 죽겠으니까 제발 우리 남편 발기부전 치료제 주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성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말을 이런 유튜브에서 해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어떤 남편에 대한 애정의 상실, 그럼 과거의 분노, 과거의 남편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이런 하여튼 남편 애를 많이 먹였겠죠. 안 좋았던 데 대한 복수심. 예, 저는 사실은 복수심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 내가 이제 좀 애도 다 키우고 이제 편해지려는데 이제까지 내 애를 괴롭히나 이 양반아 이런 심정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이거는 제 경험에 그한 거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 이 남편이 젊었을 때 참 부인한테 제대로 못했구나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 남성분들한테 하는 게 지금 사모님한테 잘하고 해야 나중에도 본인의 성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바탕이 된다는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젊음은 한순간이다. 어쨌든 좀 과거에 좀 안 좋은 기억에 대한 그 대가품인데 그건 또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데요. 그렇죠. 이게 차라리 그런 대화를 풀고 뭐 이렇게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 부부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릴레이션십 중에 하나를 거부함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그렇죠. 고통을 주는 거. 그것도 사실은 저는 좋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런 사이가 계속된다면은 그 두 부부 간에는 평화가 좀 오기 힘들 것 같고. 겉으로는 부부지만 사실은 거의 섹스리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진짜 동거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요거는 뭐 남자들이 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또 사모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정말 의학적인 걸 떠나서라도 이게 이제 부부학 관점에서도 조금 이렇게 서로 좀 발전되고 그 다음에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 또 반대로 남자의 경우도 그 자기 부인이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남편이 또 이제 그 거꾸로 이제 그냥 뭐 기피하고 회피하고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뭐 여자분들이 막 샤워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막 숨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물론 실제 생활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성기능 장애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거나 예. 뭐 조루증이 있다거나 그래서 젊었을 때만큼 사모님을 성적으로 만족해 줄 수 없는 능력이 있대. 그런 거 말고 기능이 있음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좀 기분이 나쁘대서 좀 막 부인이 괘씸해서 이렇게 안 하겠다. 물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분은 뭐 행복한 남편이네요. 예. 반대의 경우에 비하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을 무기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 예. 근데 또 어쩌에 보면은 그 고생하신 사모님이 입장에서는 남편을 뭐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으로 공격할 수도 없고 이게 뭐 다른 공격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 최후의 공격 수단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저는 약간의 측은지심이나 또 동정심 같은 게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그렇죠.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이게 어차피 그렇죠. 성관계라는 게 이제 관계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 굉장히 많다. 우리가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다. 설명 안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로서의 한계점이 굉장히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치료를 많이 하면 뭐예요? 이게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고 경기적 파트너가 없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참 어떨 때는 사모님한테 같이 오면은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남편분께서 열심히 치료하는데 조금 막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적합한 성관계 횟수를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이게 또 남녀 간에 또 좀 차이도 좀 상당히 좀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남자가 원하는 희망 횟수, 예. 여성이 원하는 희망 횟수 좀 차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을 텐데. 남자가 생각하는 적정한 성관계 횟수보다 여자분께서 생각하는 성관계 횟수와 그 빈도가 실제는 좀 낮게 나옵니다. 괴리가 있거든요. 그 괴리가 바로 아까 말씀했던 현재 제가 필드에서 느끼는 그 괴리도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남자 50대 월 평균 횟수가 2회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50대 여성의 횟수도 2회가 돼야 이게 맞죠? 합이 맞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래 나와요. 항상 남자들 횟수보다 좀 작게 응답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설문에 응할 때 남자분들은 조금 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능력보다 좀 과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여자분들은 조금 낮추어서 응답하는 게 그 괴리라고 저는 보고 이게 합이 안 맞잖아요. 부부를 선정을 했는데 남편들은 하루에 1년에 10번 했다는데 그 부부도 그 부인들은 1년에 4번밖에 안 했다고 응답을. 그럼 6번은 남편은 누가 보는 거지? 그래서 뭐 남편들끼리 했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요거는 아마 응답에 대한 통계 바이어스 통계 바이어스나 이제 응답할 때 태도, 응답률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제 이 여성들의 성관계 빈도 횟수는 남성들에 비해서 작다. 본인이 희망 횟수도 작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희망 횟수 이런 측면에서 좀 격차가 좀 있을 텐데. 있습니다. 뭐 대개는 이제 여성이 좀 작을 텐데 또 반대로 또 어떤 파트너는 여성이 들건 또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그 요구하는 횟수 관계 희망 횟수 차이가 격차가 있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좁혀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부부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성의학자만의 노력으로는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남자분을 치료를 할 때 부부관계 횟수에 대한 격차가 있을 때는 항상 사모님 같이 오라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남편분이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소극적이냐. 남편 없을 때도 그냥 남편분 나가라고 들어보거든요. 이런 말하면은 이때 이제 사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첫째, 본인 건강도 안 좋다. 사실은 내 몸도 피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모님 나이가 들면 병이 되면은 아무래도 질건조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관계 할 때 통증을 느끼는 게 꽤 많거든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는 과거의 남편과의 불화와 같은 남편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거 적개심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우스운데 남편들 우리나라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잘 안 씻고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가 안 한 상태에서 막 성급하게 덤비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게 나는 이해가 합니다. 남자분들 굉장히 남성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이게 성욕이 나이가 들면은 굉장히 이제
자주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톡 이렇게 왔는데 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요 시간 지나면 또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요때 좀 하고 싶어서 성급하게 이렇게 덤비는 그 심정이 이야기인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젊었을 때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때는 본인의 준비도 필요하고 이런데 남자분들이 갑자기 뭐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성급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막 제대로 씻지도 안 하고 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문화 차이도 상당한데 저 이해는 합니다. 왜 남자분 입장에서 내 지금 잠시 쉼 왔을 때 지금 빨리 안 하면 또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절박함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 6개월 후에 신호가 올 수 한 달 뒤에 있으니까. 또 기다려야 될 줄 몰라서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차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고 이제 서로 이해 폭을 좀 좁히고 해서 좀 근접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50대인 경우에 1 내지 2회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적당한 횟수는 또 이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렇죠. 그 적당한 횟수는 사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몇회 됩니까?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뭐 20, 30대야 저는 뭐 매일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40대가 되면 아마 남자도 바쁘고 그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가 이제 커가기 시작하고 어떻습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부부 같이 있을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요래를 치고 자녀가 성장하고 다 나가고 이제 부부가 다시 둘이만 있게 된 50대 넘어서라면은 저는 최소 월 2회 이상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싶거든요. 월 2회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 2회 이상이라는 거죠. 월 2회 이상. 주 1회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좋죠. 그래서 비뇨기과 교수님 정도면은 주 1회는 하시라고 하는 게. 저 말고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제 치료의 목적도 만약에 50대 이상 환자가 오면 약을 처방할 때 평소에 이제 치료 목적으로 주는 약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부부관계 성관계 할 때 쓰는 약을 어느 정도 분량을 주는데 그게 주 1회 정도 분량을 항상 챙겨주거든요. 이 정도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혹시 부부관계 할 찬스가 없으면 마스터베이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치료 효과도 확인하고 치료 효과도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들한테는 주 1회 정도는 하시라라고 이제 권장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치료받지 않고 뭐 치료 안 받아도 되고 건강하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또 주 1회 이상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 정답이 이겁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용불용선. 점점 많이 할수록 편의가 커지는 건 아닌데 성기능이 오래 유지될 수가 있고 뭐 자신의 자손이 내 손자 내가 이래 열심히 했으면 내 손자 꼭 편의가 요만큼 크게 태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상대방이 허용하는 상대방이라는 것은 사모님께서 오케이 하는 사면이 오케이 하는 한에서는 다다익선 많이 하시는 것이 성기능을 오래오래 80, 90까지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 최소 1회 최소 1회 플러스 다다익선. 하지만 상대방이 오케이 하는 한에서 덤비지 마시고 이제 간혹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조금 이제 성관계 횟수가 좀 많은 커플도 있고 작은 커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임상 진료실에서 이제 겪을 때 부부관계 횟수가 좀 많은 커플들이 뭐 갖고 있는 거는 좀 공통적인 거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사이가 좋게 보입니다. 확실하게 사이가 좋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좀 젊어 보입니다. 남편분들도 굉장히 젊고 사모님들도 좀 젊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도 원만한 부부관계를 한다는 것은 남자들의 건강 상태가 좋다는 거거든요. 양호하다는 거거든요. 저번에 말씀해 성기능 장애는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진 질환이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한데 내 발기만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발기가 안 되는 것은 내 몸이 전반적으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뭐 대사증후군 오만 질환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발기력, 내가 부부 금실이 좋아서 성관계를 오래 유지하겠다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가 잘 되니까. 되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를 하세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기력 그리고 오래오래 나이가 들어서도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 한다는 것은 남성들에게 굉장히 그동안에 잘된 건강관리의 축복의
축복이다. 축복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도록 모두 좀 노력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세 가지를 다 갖춰야죠. 본인의 건강, 네. 사모님의 건강, 그 본인과 사모님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완벽한 남자인 거죠. 예. 오늘 그 성관계 횟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박 교수님과 나눠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주 1 이상은 최소한 하시고 네. 또 많이 하실수록 좋다. 맞습니다. 많이 하기 위해서는 본인 건강 관리를 충분히 해야 또 성생활을 누릴 수 있다. 네. 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모님 관리도 예. 지금부터 계속 젊었을 때부터 계속 관리하셔야 그렇죠.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도 사모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고 애정을 쏟아주고 네. 예. 나중에 복수 그래야 당할 나중에 때 예. 복수 당할 위험합니다. 미리미 많은데 그동안 잘못한 거 1년 지날 때마다 체크하시는 거죠. 올해 내가 잘못한 거 뭔가 하고 이제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올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털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남은 게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박영준 교수님과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